남학생들은 이때 자기의 남성적 테스토스테론, 이 도파민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발산할 수 있게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남자애들은 우리가 이제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리비도, 성의 에너지를 얘기하는데 지금은 다양한 에너지로 이제 쓰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동혁이는 발산을 아웃풋, 인풋 시키지 말고 아웃풋을 많이 시켜줘야 되는 애예요. 그럼 얘는 자전거 타는 것도 좋겠죠, 그죠? 그 다음 동혁이하고는 여기 보면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뭐 공학을 한다라고 하면 그 외교관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럼 공학과 관련되어 있는 거 산업통상이 되겠죠, 그죠? 산업통상은 그럼 어떻게 해요? 무슨 학과? 산업통상학과 가야 되죠. 통상 전문가, 그죠? 그럼 빅딜을 잘해야 되잖아요, 딜을, 그죠? 딜은 잘하겠죠, 얘가, 그죠? 근데 아직 그거를 경험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누가 가르쳐 줘야 되냐? 아빠. 그래서 청소년기의 아이는 여성성, 엄마가 케어하는 건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아빠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빠하고 낚시도 다니고 캠핑도 다니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 타고 이러면서 다양한 어떤 정서적 교류가 있어야 대화가 차단되지 않는다. 예. 가족 구성원이 아이는 아이 방에 들어가 있고 엄마는 엄마 방에 들어가 있고 아빠는 침대 소파 귀신처럼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TV 보고 계시고 가족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우리 동혁이는 뭐를 해봐야 되냐면 이 정보를 가지고 서치 유튜브나 아니면은 커리어넷이나 워크넷이나 여기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좋아할 만한 직업군 5개를 선택해 가지고 그 직업군을 정리를 해봐야 된다. 이거를 정리를 통해서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뭐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를 정리해 봐야 된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동혁이한테 뭐를 해줘야 되냐면 목표. 그럼 어머님이 저기 하나 해주면 되죠. 현수막 하나 맞춰줘서 우리 아들 거기다 하나 해주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동혁이는 신체 기능을 이완하는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자꾸 주의 집중이 떨어질 수 있고 그럼 주의 집중을 텐션을 억지로 올리려고 하면은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면은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동혁이는 그런 기능들을 조금 열어주는 게 좋고 그 다음 얘는 자기주도 학습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학원보다는 과외, 네, 과외로 그 다음에 이런 머리 좋은 친구들은 머리 좋은 사람이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주간활동 계획표, 그 다음 월간활동 계획표 이거 짜봐서 그 다음에 이런 친구들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과제 처리할 때는 짧게 챕터별로 해가지고 정보를 처리하게끔 계획표를 짜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2학년 때 가면은 아주 잘할 수 있는데 지금 개방성이라는 것들이 안 들어가게 되면 2학년 때 서서히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려가 되시나요, 그게? 동기부여가 안 되면 향후에 학습에 대한 흥미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생각이요?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동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아까 이제 뭐 학교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예를 들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태국이나 이런 데는 안 맞겠죠? 잘 맞죠. 잘 맞아요? 지능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근데 협업하는 게 많잖아요. 초등학교는 특성은. 근데 지적 교류가 통해 아까 얘기했지만 만물의 종은 우월함과 열등함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지적 교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래지만 또래보다 성숙이 빠른 애들은 대화가 안 통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친구라는 것은 내 생각과 감정이 통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제가 경기과학명제고도 강의를 가는데
그쪽에 애들 보면은 거기는 선생님들이 다 박사예요, 박사. 고등학교인데 선생님들이 다 박사급이고 딱 8클래스인데 남녀 비율이 4대 4예요. 여선생님 4, 남선생님 4. 그 다음에 그쪽의 아이들을 보면은 지적 교류. 그러니까 정서적 교류는 잘 안 통해도 지적 교류. 이게 통하니까 서로 잘 통해요, 걔들은. 보면. 그래서 제가 거기 강의 갈 때는 한두 시간 먼저 가가지고 도강을 하거든요. 도대체 얘들은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가. 딱 들어가서 보면은 일반적인 우리 수업하고는 달라요. 수직적인 게 아니라 어떤 질의, 그 다음에 토론, 그 다음에 자기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다음 연구 과제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걔들은. 그래서 해외 유명한 저명한 교수, 박사들 초빙해가지고 걔들 연구 프로젝트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대학교 수준의 어떤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동혁이가 지능이 그러니까 이 용량이 돼야 돼요. 용량이 돼야 되는데 용량이 안 되는 데다가 때려 부으면은 나중에 번아웃 됩니다. 이게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유치원 아이한테 미적분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떤 상태가 될지를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동혁이의 지적인 구조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구조의 편차는 있을 것 같아요. 구조의 편차는 뭐냐면 이건 지능검사는 아니에요. 지능검사는 아닌데 여기에 질문하는 게 수학, 과학이고요. 요거는 이제 체육, 스포츠, 공학이거든요. 그러면은 언어성 지능과 동작성 지능을 웹슬러 검사에서 구분을 하는데 얘는 언어성 지능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동작성 지능에 편차가 생긴다. 그죠? 그게 15점 이상 편차가 생기면은 정동. 정동은 뭐냐면 생각과 행동이 분리되어 있다. 생각은 많은데 실천이 안 된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응용 문제, 변형 문제, 서술 평가가 안 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대수와 연산은 잘 될 수 있는데 기하는 안 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가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능검사를 해야지 알 수 있는데 가정으로 본 거니까. 그러면 이 아이가 고폭의 사고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과학고라든지 자사고라든지 영재고라든지. 근데 영재고를 간다, 자사고를 간다, 특목고를 간다라고 하면 1학년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준비가 들어가야 돼요. 보통 제가 그 분당에서 코칭한 아이는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조기 입학이 가능하거든요. 초등학생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근데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또 조기 졸업이 가능하고 2학년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 동혁이의 다면적인 어떤 평가가 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동혁이한테는 그런 우리가 지식이라는 거는 균형적이어야 되는데 편차가 생기면 안 됩니다. 우리 준영이처럼 편차가 없잖아요. 이렇게. 준영이는 뭐만 해주면 되냐면 저 위축된 걸 펴주기만 하면 돼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하고 이것만 잘해주면 저 위축된 게 이렇게 펴지면 능력을 잘 쓰겠죠. 동혁이는 편차를 보완해주면 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